강화에 있던 대장경판은 안전을 위해 이곳 해인사로 들어왔다. 그리고 6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잘 보존돼 왔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경판들이 원래 모습으로 남아있는데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많다. 그 열쇠는 경판 자체에 있을 것이다. 책이 안 나오는 이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 사람이거든요. 네, 예. 그래 이런 글자가 이 판각자일 수도 있고 포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조사는 마구리 안에 있는 것은 조사가 됐지만은 마구리 밖에 있는 이 판각자 또는 포시자는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은 이 글체를 통해서 판각자의 성분이라든지 판각자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 판각 과정 등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큰 좋은 자료들입니다. 75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완벽한 목판본으로 남아있는 팔만대장경. 여기엔 고려라는 한 시대의 역사와 혼이 담겨있다. 경판은 바로 고려의 역사책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 팔만대장경은 현존하는 대장경 목판본 중 가장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 수록된 불교 경전 또한 엄청난 양입니다. 게다가 그 정확도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것은 고려국 신조대장 교정별록이란 경판인데 모두 3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각 당시 교정의 총책임자였던 수기대사가 교정 내용을 일일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중 하나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송나라의 경전과 거란의 경전엔 15행의 글이 빠져 있다. 따라서 현종 때 만든 대장경에 의해 그 글과 문장을 모두 수록한다. 이렇듯 수기대사는 당시까지 나온 경전들을 모두 철저하게 대조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개의 경판은 같은 경전인데 이 뒷부분인 권 20이 앞부분인 권 19보다 1년 먼저 판각이 돼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순서대로 만들었겠지만은 이 교정 볼 때 오자나 탈자가 많다 보니까 판 자체를 새롭게 다시 만든 거겠죠.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팔만대장경은 세계가 인정하는 완성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일본의 관심은 아주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방한을 했던 일본의 오부치 총리는 특별히 해인사에 들려서 이 팔만대장경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관심은 이미 고려 말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특히 조선조 초 일본과의 외교 중심에 바로 이 팔만대장경이 놓여 있을 정도였습니다. 역사상 일본은 끊임없이 대장경을 요구했다. 최초의 요구는 고려 말 창왕 원년인 1388년에 있었다. 이런 요구는 조선조에 이르러 더욱 빈번해졌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본 결과 태조 때부터 효종 때까지 80여 차례나 됐다. 주로 인쇄본을 청구했지만 경판 자체를 요구한 적도 있었다. 세종 때엔 일본 사신이 단식 소동도 빚었다. 우리들이 온 것은 오로지 대장경판을 구하려는 것이다. 이제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 반드시 죄를 받을 것이니 차라리 먹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일본 사신이 대장경판 약탈을 모의하는 서한을 본국에 보내기도 했다. 지금 조선에 와서 힘써 대장경판을 청구하였으나 도저히 얻지 못하겠으니 병선 수천 척을 보내어 약탈하여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일본 왕은 대장경을 얻지 못하자 조선 사신을 냉대했고
사절단에게 보복까지 하려는 외인들도 있었다. 일본이 이렇듯 빈번하고 집요하게 대장경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고려말 조선조 초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일본 그 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세력가라고 할까, 실력가라고 할까, 그런 위치에 있었죠. 국민들의 그 폭넓은 그 신앙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국왕이나 지방 호족들이 일본 그 사원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그 절은 절대로 이 대장경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절의 격도 올라가고 또 국민들에게도 큰 자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 불교 사원이 대장경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원의 요구를 이 지방 호족들이 이제 알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장경을 청구해 가가지고 그 절에 다 바치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요구가 워낙 빈번해지자 조정에선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다. 아예 경판이 없다며 거절하기도 했지만 인수해 보낸 것도 여러 차례나 됐다. 일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 건 이유가 있었다. 일본에서 대장경을 청구할 땐 대개 평화교섭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왜구가 줄어들도록 조치하겠다거나 잡혀간 조선인을 돌려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왜구가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대장경을 청구하기 시작한 후부터 그 왜구 건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종 때만 하더라도 1년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대장경 청구와 왜구의 횟수가 반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이 왜구를 줄이고 또 전에 왜구에 의해서 붙들려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또 이렇게 송환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뭐 저쪽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와서 대장경을 청구할 때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구에 잡혀갔던 조선인들이 송환됐다는 기록도 많이 있다. 정종 2년에도 일본이 대장경을 청구하면서 조선인을 돌려보냈다고 돼 있다. 일본 교토에 있는 남선사. 이곳엔 조선조 때 인수해간 8만 대장경이 지금도 보관돼 있다. 이 밖에도 대장경 인쇄본은 현재 일본의 여러 사찰이나 대학 등 20여 군데에 남아있는데 이 대장경이 일본 불교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대장경을 절에 모신다는 것 자체로 일본 사람들이 그 신심이 더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본 불교 그리고 일본 불교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훗날 대정연간이가 20세기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일본에서 국력을 기울여서 만든 대정신수 대장경이라고 하는